안녕하세요. 마음 세탁소 주인장입니다. 정말 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벌써 25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25년 첫 책은 이 책으로 시작해 볼까 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문장들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었거든요. 태수 글쓴 이름이고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삶에 지치면 특별한 날보다 아무 일 없는 주말이 더 좋아진다. 우린 너무 쓸데없이 불행하고 너무 복잡하게 행복해 라는 짧은 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태수님의 소개를 하자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3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삶의 목표를 성공이 아닌 만족으로 삼으며 글을 쓰고 있다. 이 문장에서도 이분의 세상을 대하는 마인드가 드러나죠.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닌 만족이라고 하네요. 아주 멋진 글입니다. 1cm의 다이빙, 홈인홈, 그리고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를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은 후라서 그런지 이분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아주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실까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 아침 지하철을 늦지 않고 역에 도착했고 회사 일은 별다른 이슈 없이 여느 때처럼 순탄하게 지나갔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무난한 날씨에 야근 없이 집에 도착한 날. 그런 날이면 문득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 아, 행복하구만. 조용한 게 좋다. 심심한 건 편안하다. 나른한 건 안정적이다. 짜릿함은 여전히 즐겁지만 뭐랄까 조금 피곤하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이제 기쁜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숙제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나쁘지 않다. 즐거워할 일은 없지만 실망할 일도 없는 이 일상에 감사하게 된다. 나도 이제 어른이 다 됐나 보다. 태수 별일 없지? 간만에 전화를 걸면 할머니는 꼭 이렇게 물어보셨다. 바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 아무 일도 없어. 어릴 땐 자랑할 일 하나 없는 내 하루들이 괜히 창피해서 불쑥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편안히 답한다. 다행히 별일 없지. 정말 다행이다. 나와 내 가족과 연인과 친구에게 별일 없는 하루가 이어져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단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곳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내 삶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조용한 인생에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냐고 묻겠지만 조용함은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니까. 기쁜 일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하루니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이 조용한 하루들은 우리 인생의 공백이 아닌 여백이니까.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섬세하다는 건 남들보다 서너 배 좀 큰 감정 안테나를 갖고 사는 것과 같다. 겨울 냄새, 봄 냄새와 같은 계절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하며 간만에 본 부모님의 약해짐도 눈치 좋게 알아채는 기특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감의 선봉대장 역할을 한다. 친구들의 무너짐에 울고 위로하는 건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가족들의 안 좋은 감정 역시 모두 이들의 차지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문제 자체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기에 친구와 가족과 회사와 학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앞서 반응한다. 물론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러나 슬프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큼은 어디서도 드러내지 않는다. 절대. 타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이들은 언제나 솜씨 좋게 답한다. 난 괜찮아.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잘 알기에 내 감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만은 언제나 뒷전이다. 마치 밀린 설거지 중 맨 아래 위치한 그릇처럼 내 마음만은 씻어내지 못한 채 매번 그대로다. 이들이 자주 번아웃 되는 이유다. 독일어에는 치타델레라는 말이 있다. 요새 안에 독립된 작은 보루라는 뜻으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방을 의미한다. 나는 섬세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치타델레라고 생각한다. 챙겨야 할 것, 챙겨야 할 사람, 챙겨야 할 모든 감정들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이 남겨진 시간과 공간이 이들에게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고립된 공간 속에서만 남들에게 수도 없이 제공했던 말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 괜찮아? 그간 친구 같은 자식,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은 친구, 알아서 잘하는 직장인이 되느라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만 생각해 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다. 어차피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되 어떤 감정조차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힘든 날, 마음속이 온통 타인의 감정으로 가득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 나밖에 없는 공간으로 도망가자. 그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자. 나 안 괜찮아. 가끔은 남에게 줬던 섬세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자. 포기가 습관이 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된다. 자신이다. 자신에게 선물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른이야. 5월은 통장이 얇아지는 달이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을 격려해 아내의 생일까지.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이 기념일 트로이카는 잘 찌운 지갑도 방건조 오징어처럼 쪽 말려버린다. 그럴 때면 꼭 하는 일이 있다. 나를 미루는 것이다. 가장 먼저 예약돼 있던 치과 진료를 취소한다. 간만에 잡은 저녁 약속은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올해 고민한 헬스장도 다시 내년으로 기약한다. 아쉽지만 별 수 있나? 언젠가는 나를 챙기는 시간도 올 거다. 언젠가는. 할머니, 올해는 나랑 여행 갈까? 문득 지난해 어버이날 할머니에게 던진 물음이 떠올랐다. 함께 저녁을 먹고 용기 내 물은 내 오래된 질문에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다. 예, 너 혼자 가라. 할미는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태산이야. 언젠가, 언젠가, 언젠가. 할머니는 매번 이 말만 거듭하다. 결국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든 97살이 되어버렸다. 짜증이 났다. 너무 늦어버린 내 효도와 그것조차 기다려주지 않은 할머니의 야속한 세월에 화가 나 입을 콱 닫아버렸다. 그 표정이 눈에 밟혀서인지 할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긴 말을 이었다. 예, 너 늙으면 제일로 억울한 게 뭔지 아냐? 나는 할머니를 동그랗게 쳐다봤다. 주름? 아냐,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냐. 할미가 제일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 이제 좀 놀아볼라 치니 다 늙어버렸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다.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그러니까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마라. 꽃놀이도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 웃음이란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더라. 사라지더라. 할머니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도 모르게 생각했다. 희생은 아름답지만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린 참고 억누르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 배워왔지만 사실 아무도 자신의 자식마저 그런 인생을 살길 바라진 않는다. 어른이란 자신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까지 선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가정의 달 5월이다. 그 이름답게 매번 타인을 위해 지갑을 열어왔지만 이번 5월만큼은 다르고 싶다. 올해는 나를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장바구니 맨 아래로 밀린 소설책 한 권을 살 것이다. 그리고 맨 앞장에 적을 것이다. 미루다 보면 있는 법이야. 나도 조금은 멋들어진 어른이 되고 싶다.